예, 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팀의 김현행 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수입신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종종 수입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제 지인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이거는 수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알고 그렇게 막연히 하셨다가 특사경에 이제 적발이 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품위생법상 나와 있는 식품용 기구에 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식품용 기구. 식용품 기구는 이제 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보면은 거기에 기구라는 것들이 이제 정의라는 이제 2조에 있는데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 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식기류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식품위생법 제2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4호에 기구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기구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에 물건, 그 다음에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구,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호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금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법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면 신고 대상 이제 식용품은 기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보통 식기류라는 게 있어요. 식기류. 그래서 접시라든가 냄비 이런 것들,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조리용 장갑, 뭐 고무 장갑이라든가 라텍스 장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빙기 이런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용 기구, 거푸기, 그 다음에 와플 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포트, 그 다음에 디스펜서, 물, 음료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오븐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품용 포장재, 그 다음에 지퍼백 이런 것들이 신고 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잘 아셨죠?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 사항들 관련해서 좀 볼게요. 모든 식품 기구 등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보시면 수익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번 수입할 때마다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를 하거나 외화 취득을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익식품안전관리법 특별법 시행규칙 제별표 중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수익식품 등에 대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익식품안전관리법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보시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시면 되세요. 이 별표는 시행규칙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서 찾아보시면 되세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건. 그다음에 식품용 기구 등의 이제 수입 신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수익식품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따라서 수익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이제 먼저 이제 하셔야 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식약처 통합민원 상담 이제 서비스라는 데 이제 접속을 하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통합 민원 만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자주 찾는 민원에 이제 보시면은 수익식품 등의 영업 등록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우시면은 뭐 저희 같이 행정 인허가를 전문하는 행정사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수익식품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따라서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한 해외 제조업소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식품 정보 마루라는 데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 하시고 전자민원 하시고 그래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패스 아시죠? 이제 뭐 수입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수입 신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입 신고는 해당 제품이 이제 보세 창고 등에 이제 입고된 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시 사항을 부착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시에 재질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을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인데 인터넷으로 구매대행을 했는데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고 이거 안 했다가 특사경이 나오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수익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 수입시마다 사전에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이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도 내가 수입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다가 팔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으세요. 그래도 처벌받아요? 물어보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그 식품용 기구 등을 이제 이렇게 기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수입신고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따라서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법 제42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유념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수익식품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따라서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하시면요, 그 행정법규에 있는 형사벌칙이 있고요, 행정적인 제재가 같이 따릅니다. 두 가지 처벌을 받으셔야 되세요. 행정은 항상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행정을 잘못하면요, 사업을 못 하십니다. 아예. 형사처벌도 받고요, 사업도 못 하세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되거나 문을 닫아야 되거나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고 한 사람들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컨설팅을 항상 받으셔야 되세요. 행정 관련된 법리라든가 관련 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업하실 때는 행정 전문 행정사들한테 항상 문의를 해서 확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가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2차, 아까는 1차 위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은 영업등록 취소, 해당 제품 폐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입신고, 식기류에 관한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웬만하면 대부분 제품 다 합니다. 어떤 분은 옷 수입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나 옷 수입했는데 이거 뭐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건 식품위생법상 식기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부당하게 이렇게 뭔가를 제재를 받으면 첫 번째로 특사경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럴 때는 대비를 잘 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가시기 전에 논리적으로 관련된 의견서라든가 뭐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어필하고 준비를 하시고 가시고, 마찬가지로 행정처벌 받으시면 그냥 넋 놓고 있으지 마시고요. 관련된 처분이 나올 때마다 행정처분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가 나오고요. 본통지가 나갑니다. 본처분이 나가요. 그러면 처분 받기 전에 사전통지 나갈 때 의견제로 아니면 청문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행정사들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될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본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행정심판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상세하게 문의를 하시고 해서 부당하게 뭔가를 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기류에 관한 수익십 신고, 미신고, 수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식기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입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그에 관한 각 내용들, 그 다음에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관련된 내용 갖고 준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기류, 식품조리용, 재ben기, 조리용 기구, 전기 포트, 디펜서, 종이 필터, 여과 필터, 전자레인지 오븐,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 등등 이런 것들, 식품에 닿는 것들은 반드시 해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